안녕하세요, 청취자분. 오늘은 investing.com에 올라온 알파 경제 기사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요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. 근데 바로 이 시장 때문에 우리 원화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스테이블 코인. 이게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말이죠.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이게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코인런이라고 하죠. 그런 대규모 인출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. 이게 심지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.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그냥 가능성 제기 정도가 아니라 꽤 강한 어조의 경고라서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 코인런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와우, 상당한데요. 기사를 보면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는 걸까요?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보통은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딱 1대1로 고정시킨다.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. 근데 왜 불안하다는 건지. 그 안정성이 그냥 보장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 1대1 연동이라는 약속이요. 이게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,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두는 자산이 있잖아요. 그걸 얼마나 충분히 또 투명하게 관리하느냐, 이게 핵심인데 이 준비금이 실제 현금이나 안전한 국채 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단기기업어음, CP 같은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한 자산으로 채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구성 내역을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,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겉으로는 달러에 딱 묶여있다 이렇게 보여도 실제 그걸 뒷받침하는 자산의 어떤 질이라던가 투명성,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? 그럼 만약에 어떤 사건 같은 게 터져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린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저 코인 진짜 1달러 가치가 있나? 이런 의심을 품게 되겠죠.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 현금으로 바꾸려고 막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디지털 버전의 뱅크런, 그러니까 코인런인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디지털 자산이니까 국경도 없고 24시간 거래되잖아요. 패닉이 한번 시작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 번질 수가 있고요. 이건 해당 코인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른 디파이 서비스나 가상자산 시장 전체, 심지어는 전통금융 시장까지도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.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인 거죠. 이야, 듣고 보니까 진짜 좀 아찔한데요. 특히 요즘처럼 외환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더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네요. 당장 investing.com 데이터만 봐도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,350원대 오르내리면서 지정학적 뉴스 하나에 하루에도 막 20원씩 움직이고 그랬잖아요.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 이미 원화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만약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문제가 빵 터진다. 이러면 우리 금융시장이나 원화 가치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좀 직접적인 건데요. 자본 유출입 경로입니다.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된다면요.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불안해지는 게 바로 외환 수급에 직접 영향을 줘서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. 직접적인 자금 이동 통로가 될 수 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둘째는 약간 간접적인 경로인데요. 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서 시작된 어떤 금융 불안이 다른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이게 국내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 시장을 거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이제야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. 아직 시장 규모가 전통금융에 비하면 작다고는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한국은행의 경고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대로 계속 커지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.
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그 준비금 규제라던가 감족 체계가 아직 국제적으로 딱 통일된 기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고요. 청취자분께서도 뭐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거시경제 흐름에 좀 읽으실 때 이 새로운 변수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네.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눈부신 성장 그 이면에는 준비금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. 그리고 이게 자칫 코인런 사태를 촉발해서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변동성이 큰 우리 원화와 금융시장에는 이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. 이런 한국은행의 경고가 있었다는 거군요. 당장의 위기는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렇죠.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.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, CBDC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돈이 점점 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이런 디지털 금융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?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금융 리스크에는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? 이게 뭐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회 시스템적인 준비, 이 양쪽 모두에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